안녕하세요. 감정약국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불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이지만 특히 불안형 분들에겐 일상 속에서 늘 함께하는 손님 같죠. 그런데 이 불안, 사실은 단순한 감정 이상으로 우리 마음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불안이 왜 생기는지,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도 살펴보고 심리적인 측면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이 불안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더 편안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불안이란 무엇일까? 기본 개념 이야기. 불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두렵다, 걱정된다, 불편하다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불안이란 감정은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이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하기 위해 생겨난 아주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불안은 우리 마음속에 켜진 경고등 같은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불안,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감정. 먼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숲속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뱀이 나타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 몸은 본능적으로 얼거나 아니면 도망치려는 반응을 보이죠. 이 반응이 바로 불안이에요. 이런 즉각적인 불안은 우리 조상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했던 감정이에요. 위험을 감지하면 우리 몸은 빠르게 반응해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불안은 왜 더 복잡할까? 하지만 지금 우리는 숲속에서 뱀을 만나는 일이 흔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불안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걱정, 즉 막연한 불확실성에서 더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 내일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가 있어서 긴장된다든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이 걱정돼서 잠을 설치는 경험, 이런 게 바로 현대 사회에서 흔히 겪는 불안의 모습이에요. 이 불안은 즉각적인 위험과 달리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 때문에 마음을 계속 괴롭힙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는 불안의 메커니즘.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작은 부분이 있어요. 이 편도체는 우리 몸의 감정 처리 센터 중 하나인데 특히 위험을 감지하고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위험이 감지되면 편도체는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신호를 보내요. 이 호르몬들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만들며 우리 몸을 전투 혹은 토피 파이트 오플라이트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이 과정은 원래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오래 지속될 때 생겨납니다. 불안이 반복되면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될까?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정보와 선택지 속에서 살다 보니 편도체가 끊임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알림 소리, 뉴스,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 등 이 모든 게 우리 뇌의 위험 신호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편도체가 계속해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되면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근육은 계속 긴장하며 결국엔 쉽게 지치고 소진되기 쉽죠. 또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부신 피로라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부신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인데 너무 과하게 일을 하면 기능이 저하되어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면역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불안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래서 불안은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너 지금 뭔가 불편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억누르면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예를 들어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머리가 계속 아프거나 집중이 안 된다면 그건 몸과 마음이 쉬어야 한다 혹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경고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도 불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안은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을 회피하도록 돕는 기능을 해요. 어느 정도의 불안은 우리를 더 집중하게 만들고 더 준비하게 만들어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죠. 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과한 걱정으로 인해 결정을 못 내리거나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게 만들기도 하죠. 현실 속 불안과 마주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걸 느끼는 게 약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내 마음이, 내 삶이 중요하니까 불안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불안은 우리가 무언가 바꾸거나 성장해야 할 때,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듣는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위로. 이제 불안이 조금은 덜 무서워지셨나요? 불안이 단순히 내가 약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나를 지키기 위해 보내는 신호라는 걸 알면 조금은 내 불안과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힘든 마음 안고 계시다면 그 불안을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라고 다독여 주세요. 조금씩 천천히 내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불안도 조금씩 덜 괴롭게 느껴질 거예요. 불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불안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해요. 불안이 단순히 머릿속 걱정거리가 아니라 몸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면 내가 느끼는 불안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쉽게 사라지지 않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불안이 우리 몸을 긴장시키는 과정. 불안이 시작되면 우리 몸은 마치 전쟁터에 들어간 것처럼 반응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은 긴장해요. 이것은 우리 몸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반응이 지나치게 오래, 자주 반복되면 몸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무언가를 걱정할 때 어깨가 뻐근하거나 목이 뻣뻣해지는 경험 또는 손바닥이 땀으로 젖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이 모든 게 몸이 긴장해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과 불안의 연관성. 우리 몸에서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생기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아드레날린은 긴급 출동을 알리는 신호 같은 역할을 해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압을 올려서 몸이 위험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돕죠.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상황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면역력 저하, 피로, 소화불량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만성 불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몸 전체가 만성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쉽게 피곤해지고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 속이 불편하거나 배탈이 나기도 합니다. 잠을 잘 못 자거나 자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집니다. 근육이 자주 뭉치고 두통이나 어깨 통증이 잦아집니다. 이런 증상들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불안 때문에 겪는 흔한 몸의 신호입니다. 불안과 면역력의 관계. 최근 연구들은 만성 불안이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켜 감기나 염증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단순한 정신적인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내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몸뿐 아니라 불안은 우리의 정신과 감정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불안이 심할 때 우리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나거나 울적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며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도 하고 내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숨기고 싶어 하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불안을 느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감정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해요. 불안은 나를 지키려는 몸과 마음의 신호. 여러분, 불안은 사실 우리를 보호하려는 몸과 마음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조심해라고 알려주고 내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을 점검하게 하며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경고하는 신호예요. 이 메시지를 무시하면 우리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피로가 불안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들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안으로 힘든 모든 분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불안은 혼자 겪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겪는 아주 보편적인 감정이고 때로는 누구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말고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있는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천천히 함께 걸어가요. 내 마음이 보내는 불안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내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천천히 조금씩 마음을 다독이면서 내 안의 불안을 마주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불안은 점차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불안과 마주하는 법. 현실적이고 따뜻한 대처 방법. 그 불안과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지 내 삶 속에서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는 방법들을 현실적이고 따뜻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불안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함께 걸어갈 수는 있어요. 우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안이라는 감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불안은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고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불안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실패했다거나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불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불안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려 하기보다 그 감정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내 불안에 이름 붙이기. 첫 번째 방법은 내 불안에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불안할 때 막연하게 불안해만 느끼면 더 복잡하고 두려운 감정으로 커질 수 있거든요. 나는 지금 미래가 걱정돼서 불안해. 나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워서 불안해. 나는 지금 일이 잘 안 풀릴까 봐 불안해. 이렇게 불안의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차리면 내 마음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불안을 다루기 위한 첫 걸음을 뗄 수 있어요. 호흡과 몸의 긴장 풀어주기. 불안은 우리 몸의 긴장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호흡법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게 도움이 돼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복식 호흡입니다.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이 과정이 몸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편도체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조금 누그러뜨려 줍니다. 마음을 받아들이기. 불안한 나를 인정하기. 불안이 올라올 때 자꾸만 안 돼, 불안하면 안 돼라고 부정하면 오히려 마음은 더 버거워집니다. 대신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이 감정을 느끼는 게 나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렇게 내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태도는 불안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작은 목표 세우기. 불안의 많은 부분은 막연한 걱정에서 나오지만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땐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일이 많아서 불안하다면 오늘은 이 3가지 일만 끝내자라고 작게 계획해 보세요.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불안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기. 도움 요청하기. 불안을 혼자만의 문제로 생각해서 감정을 억누르거나 혼자 견디려 하면 힘들어집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상담 등 접근성이 좋은 서비스도 많으니 필요할 땐 꼭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좋은 습관 만들기, 규칙적인 생활과 자기 돌봄. 불안이 심할 때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훨씬 안정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 중 나만의 힐링 시간을 꼭 챙기세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하는 등 나를 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마음 다스리기 방법 찾기. 사람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글을 쓰며,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거나, 누군가는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시도해 보길 권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불안은 우리 삶의 일부이고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안과 친해지면서 내 마음의 목소리를 더 잘 듣고 더 단단한 내가 될 수 있답니다.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을 돌보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4. 불안과 함께 살아가기. 불안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만드는 법. 불안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을 내 삶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안은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불안을 싫은 감정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불안은 우리 내면의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불안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이 불안해하는 건 그 시험에 최선을 다하고 싶고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죠. 이처럼 불안은 나의 관심과 열정이 담긴 감정입니다. 불안과 성장의 연결고리. 불안은 우리를 현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불안 덕분에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더 신중해지고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내면이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불안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만드는 법. 불안을 수용하기. 불안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라고 말하면서 불안이라는 감정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불안의 메시지를 해석하기. 불안이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내가 뭘 두려워하는 걸까? 내가 어떤 변화를 원하는 걸까? 이 질문들을 통해 불안이 가진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행동으로 불안에 대응하기. 불안이 크고 막연하게 느껴질 때는 작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5분만 명상을 하거나 걷기 운동을 하면서 마음을 다독이는 것처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성장은 실패와 실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불안은 종종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지만 실패는 우리가 배우고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내 삶 속 불안의 긍정적 변화 사례.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딛고 성장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은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에 큰 불안을 느꼈지만 그 불안을 인정하고 조금씩 연습하며 결국은 강연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의 불안 때문에 힘들었지만 불안을 동기로 삼아 자기 개발을 하고 마침내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해 성공을 이루기도 했죠. 이처럼 불안은 나를 성장하게 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을 넘어 더 단단한 내가 되는 길. 불안은 나를 흔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나를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불안을 마주하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나는 더 성숙하고 내 마음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함께 걸어가요.
불안을 부정하지 말고, 불안을 피해가지 말고, 그 감정을 친구처럼 바라봐 주세요. 불안이 주는 메시지를 듣고 내가 성장하는 힘으로 바꾸는 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조금씩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요.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단단한 자신으로 성장하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정 약국은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 쉼터가 되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평화롭고 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한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